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도시공사 금융사업 1팀장 이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받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드리는 내용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시행을 인천도시공사와 리츠가 공동 추진함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드렸으나 리츠가 무엇인지, 왜 리츠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의 자료에 기재된 사항은 정부 정책, 인허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명의 목차는 추진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리츠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리츠가 무엇이고 본 사업을 왜 리츠로 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근거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리츠를 말하는 겁니다. 추진 근거 정책은 2021년 2월에 발표된 공공주동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리츠에 대해서 2023년 4월 주민대표회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며 23년 5월에 3차 주민설명회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3년 10월, 23년 11월에 건설사 선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리츠의 참여 방안에 대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로 추진하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23년 11월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24년 12월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민이 낮은 보상가와 리츠 방식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민분들에게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진행함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특이한 점은 회사에 계속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 가운데 회사 그림에서 사무실은 있지만 직원이 없는 겁니다. 회사에 직원이 없으면 누가 일할까요? 리츠는 회사의 일을 다른 회사에 맡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 법은 직원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회사 일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리츠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리츠는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어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옆에 써있는 대로 읽자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 및 운용하여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입니다. 돈을 모으고 이익을 계산하고 다시 나누려면 가장 중요한 함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명과 공정을 유지하려면 직원 개인이 부당하게 돈을 쓰거나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회사에 맡기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리츠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트럭과 같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몇몇 사람이 돈을 모아 트럭을 사서 사과를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나르고 수수료 받는 것으로 원료값과 인건비 등을 빼고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약속을 미리 정해준 문서로 만듭니다. 돈을 모아서 트럭을 사고 자동차 번호판을 받는 등 영업을 준비합니다.
트럭에 연료를 주입하고 운전기사가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서 온전히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이익을 아까 약속한 대로 나눕니다. 이 사례에서 리츠는 누구일까요? 리츠는 사람이 아닌 트럭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즉 투자자는 인천도시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건설사인 DL과 현대입니다. 운전하는 기사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현재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리츠는 최소 자본금인 3억 원으로 민간 사업자인 DL과 현대건설이 출자해서 이미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재물포역 도심복합사업 위탁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트럭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리츠는 영업인가를 신청 중이지만 아직은 영업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나오지 않아서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상을 완료한 예정입니다. 즉 조만간 자동차 연료를 주입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7월 말부터는 자금이 들어와서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철거 등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트럭이 운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운전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운전도 잘하고 A지역과 B지역 사이 길도 잘 아는 그런 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리츠 회사가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트럭이 잘 운행되는지 사고는 나지 않는지 감독이 있습니다. 리츠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과 조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맡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돈을 모으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이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려고 만든 주식회사인 리츠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합니다. 리츠는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두어 조직합니다. 임원들이시잖아요. 언뜻 일반 회사와 이름은 같지만 모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리츠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해관계자인들 간의 각자의 역할,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고 이를 협약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고 정리해서 진행합니다. 앞에 트럭 비유에서 사전에 약속을 미리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트럭에 무엇을 싣고 어디서 어디로 갈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약속을 하고 이를 문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흔한 임원이라기보다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는 트럭과 같은 조직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임원들에 대한 보수도 사실상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재물포역 도심복합사업 위탁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DLENC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인가 전에는 트럭 번호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특별한 역할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인가가 나고 나면 대표이사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리츠가 무엇인지 설명드렸고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재 상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인천도시공사는 재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자체 사업이 아닌 리츠를 설립해서 진행할까요? 리츠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따라서 제한적인 자금 투입만 가능하지만 리츠를 활용할 경우는 인천도시공사가 제한적인 자금 투입만으로 리츠를 운영할 수 있고 인천도시공사가 트럭 운전기사가 돼서 공공성을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츠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출 보증을 이용하여 총 사업비 약 2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총 사업비 중 약 50%인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규모의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배당하면 법인세법 51조의 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 법인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가 자체 사업 대비 개발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상생 리츠를 도입해서 개발 환수가 수월해졌습니다. 리츠가 지역 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주주를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법 제14조의 8의 제4항이 2025년 5월 27일 날 신설되었고 2025년 11월 28일 날 시행됩니다. 인천의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모든 인천의 시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아니라 특정 시민에게 인천도시공사에 이익을 주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재물포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물포 주민에게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 상생 리츠를 통해서 주민이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면 개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현물 선납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본 사업이 사용 승인 준공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31년 이후에 주주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리츠는 본 사업만을 위해 설립 운영된 후에 청산되며 사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하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사업 구도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리츠라는 것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 그림입니다. 이 파란색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 기사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재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건설할 것인지,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주민에게 우선 분양가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트럭 운전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투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위에 3개 네모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금융기관, 건설회사. 인천도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은 어제 시의회 행안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인 재무적 투자자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DLENC와 현대건설입니다. 이렇게 리츠 투자자들은 자금을 모읍니다. 부족한 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합니다. 왼쪽 네모에 있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의 정책자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융자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투자자들 및 주택도시기금과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약서, 협약서 등을 작성해서 사과 운반과 이익 배분 등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모으고 또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까지 끝나면 리츠가 영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드디어 트럭을 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분들에게 현금 보상과 현물 보상을 하고 또 건설사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짓게 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천도시공사가 트럭을 운전해서 사과를 나르는 것입니다. 지어진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을 당초 약식한 대로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투자자와 주택도시기금에게 배분도 합니다. 리츠는 이렇게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청산합니다. 사과를 운반하고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모두 배분한 트럭이 폐급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재원 조달 구조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의 내용, 즉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구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포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들에게 보상도 하고 또 토지를 정리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약 2조 원의 총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중에 5%에 해당하는 약 1,000억은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고 약 2조 원 중 50%인 약 1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하고 그 외 금액으로 9천억 정도를 조달합니다. 자기자본, 출자 금액이 말씀드렸듯이 약 1,000억 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금융기관들, 건설회사인 DLUNC와 현대건설이 출자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이 467억, 인천도시공사가 195억, 건설회사가 340억 원을 출자합니다. 출자 조건 및 요구 수익률 즉 배당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 타인 자본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증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밖에 정부 지원금이나 분양 수입의 중도금으로 약 9천억 정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보상하고 건물 짓고 이걸 분양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약속대로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자와 배당을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 리츠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 리츠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